반갑습니다. 태형행복연구원의 김태형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제조 및 조립 공정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TPS의 기둥을 이룬 부분으로서 두 번째 해당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DFA는 Design for Assembly, DFM은 Design for Manufacturing입니다. 결국 제조 및 조립 공정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린 디자인을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정 설계는 품질, 그 다음에 비용, 납기에 근거해서 설계되어져야 합니다. 린 설계의 가장 기본 원리는 무엇이죠? 신제품 개발에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제품 부분을 새로운 개발을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값싸게 그리고 납기를 고려하고 품질이 좋도록 그와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린 디자인의 가장 기본 원리는 신제품 개발과 연관이 됐다라고 보시면, 그리고 이 부분은 디자인에 대한 어떤 이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고객의 요구사항은 품질, 비용, 납기입니다. 그렇겠죠, 그죠? 가장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하게, 가장 빠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는 기술이나 여러 가지 어떤 공정이나 어떤 가공 기법이나 아니면 공정 기술을 통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단순화시키는 그와 같은 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린 디자인이 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어떤 현장의 어떤 필드를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보장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내부적인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느냐, 결국 표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가 무엇이며 KPI 및 로스나 아니면 TPS는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경험은 어떤 경험이 있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엔지니어 및 그 다음에 감독자, 작업자, 그 다음에 우리 유지 보존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같이 협의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추출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PPD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자동화, 그 다음에 설비의 어떤 설계,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한 어떤 우리 투자 부분을 고려한 그런 부분이 얘기가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린 생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결국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고, DFA와 DFM에 대한 어떤 타겟은, 최종 타겟은 고객의 어떤 요구사항을 만족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결국은 품질이나 그리고 납기 비용적인 측면이나 납기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고려된 그와 같은 설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표 상당히 중요한 표인데, PPD를 한 부분과 PPD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 시간이 지날수록 효율성이 어찌 되느냐. PPD를 하지 않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와 같은 부분이 결국은 타겟에 도달하기 힘든 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PPD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뛰어넘는, 타겟을 뛰어넘는 부분이 되어서 어떤 오퍼레이션 쪽에서 상당히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 이해가 되겠다, 그죠? 자, 우리가 예상되는, 자, 이와 같은 어떤 공정과 제품의 개발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예상되는 타겟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냐면은 어떠한 시장이 요구가 되어지는가, 그리고 어떠한 세일즈 오더, 그러니까 세일즈상의 오더상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디자인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제품에 대한 그와 같은 제조는 어떻게 될 것이며, 서비스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고객은 무엇을 요구할 것이다 하는 부분이 미리 예상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매니팩처링과 매니팩처러빌리티, 이거 한국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매니팩처링은 제조고 매니팩처러빌리티는 제조 가능성이다, 그죠? 결국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매니팩처링, 제조라는 거는 뭐 제품이나 부품을 조립한다든지, 그다음에 생산한다든지, 그다음에 품질 관리를 한다든지, 물리라든지 일반 플래닝, 생산계획 이와 같은 부분이 포함되는데, 매니팩처러빌리티라는 거는 우리가 좀 더 관리를 수월하게 하고 제작업을 줄이고 그리고 스크랩을 그와 같이 적게 하는 그런 품질을 가지고 우리가 유연한 생산 체제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리스크를 줄이며 리드타임이나 그다음에 효율적인 부분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매니팩처러빌리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PDCA에 한 예가 되는데, 프레임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부분인데, 프레임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테마를 디파인하고 정의를 내리고 팀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꾸려 나갈 것이며, 그리고 공정을, 그 다음에
로스를 분석한 다음에 타겟을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의 주제는 무엇을 가져가고 고객은 누구고 그다음에 어떤 타입의 제품이 될 것이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누가 그 프로젝트 팀이 될 것이고 팀장이 될 것이냐 하는 이와 같은 조직적인 부분을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은 이와 같은 체계를 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예가 되게 이번에 분석하는 프로세스 예가 되겠습니다. 어떤 각 공정의 어떤 스텝별로 우리가 누가 어떻게 품질 그 다음에 코스트, 딜리버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체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프로세스를 공정을 분석하는 것은 어떤 시각화에 의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프로세스 공정을 분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스를 분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을 결정하는 거다. 그죠? 어떠한 타겟을 가질 것인가. 타겟은 항상 스마트한 타겟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그리고 현실적이고 적재 시기에 맞춰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 한 예가 되겠고 그리고 이와 같은 어떤 그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은 이와 같은 트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인 5W, why, 왜 근거한 부분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에 대한 효과를, 영향을 분석해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어떤 액션 플랜, 누가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우리가 표시하고 있습니다. 두 부분이나 체크하는 부분, 액션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DFA, 그 다음에 DFM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프로덕트 및 프로세스의 개발에 있어 이와 같은 부분이 적용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운영이 된다, 이와 같은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